자, 다시 사이트로 가서 우리 필요한 자료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여기 시도웹.com이고요. 자,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로 가도 되긴 하겠지만 파일 좀 다른 걸로 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쪽 스페셜 쪽에 있는 자료로 사용할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카드 섹션 말고요. 두 번째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카드 섹션에서 우리는 두 개를 익혔습니다. 이번에 직접 선택 툴이라는 기능을 쓸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위치에다가 옮겨 담아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차후에 관리 면에서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럼 자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으셨다면 자, 해볼게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앞전에 보신 화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전에 보셨던 화면은 바로 여기 있는 검은색 화살표였다면 이번에 보실 화면은 그 옆에 있는 흰색 화살표입니다.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이름은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셀렉션이었고 이건 다이렉트 셀렉션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저 화살표는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저는 일부러 좀 진하게 지내시라고 까마귀라고 불리는데, 자, 요 아이는 하나의 도형이 이렇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도형 자체를 들고 다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가방이 있다면 그냥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에 지퍼를 열고 어떤 내용물을 넣거나 빼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자, 일부를 선택을 해서 필요한 만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직접 선택 툴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이란 저 모양을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각형이 아니라 일부 모양을 잡아서 괜시리 이렇게 모양을 바꿔본다던가 좀 짧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찌그러뜨려 본다던가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직접 선택 툴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해당하는 도형에서 이러한 도형들의 끝에 들어있는 점 바로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노란색 테두리 선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마우스 갖다 댔더니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배경을 한번 투명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배경을 투명하게 단축키 기억하시고요. 눌러봤더니 네, 흰색의 면이 있어서 클릭하기 쉽죠. 면 색깔이 만약에 없다면 이 아이는 안쪽에 선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러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 자, 선택 툴로 먼저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자, 그냥 바운딩 박스예요. 하지만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이나 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고 계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앵커 포인트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띄었어요. 직접 선택 툴로 어느 곳 한 군데에 있는 이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툭.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포인트만 선택이 되고요. 나머지 포인트들은 이렇게 하얗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좀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환경 설정에서 컨트롤 K 환경 설정에서 앵커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크기를 키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꺼놔야겠다. 하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선택된 아이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변합니다. 이때 CC 2016 버전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이 동그라미 표시가 뜨는데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고 움직이시면은 그냥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점 자체를 잡고 움직이셔야 해요. 이때 얘랑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점과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점을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는 키보드에 무엇을 누르면 될까요? 네, Shift. Shift 키를 누르시고 클릭. 확인했죠? 그럼 이제 키보드 띄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점 선택할게요. 추가로 점을 선택할 거고 움직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 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누르고 바로 드래그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차후에 잘못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Shift 누르고 클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다시 눌러서 움직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해요. 되게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연습하시면 내가 원하는 도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하나의 점을 빼고는 세 군데의 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되지 않은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요. 나머지만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컨트롤 Z가 맞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컨트롤 키와 저는 컨트롤 일부러 C하고 동그라미 써요. 그리고 Z키를 누르시면 되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키를 누를 때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D요? 컨트롤 D는 아니고 컨트롤 Z에다가 한 가지 키를 더 붙입니다. 바로 Shift 키를 붙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으로 돌아가기, 다시 앞으로 돌아오기. 컨트롤 Z와 Shift 컨트롤 Z입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파워포인트나 한글이나 이런 경우는 앞으로 오는 것은 컨트롤 Y키를 쓰고 있고요. 3D 프로그램도 평균적으로 컨트롤 Y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Z 그리고 Shift 컨트롤 Z를 활용한다는 거. 각 계통마다 약간의 단축키들이 비슷하지만 서로 공통 분모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잘 기억하시면 단축키 외우기가 좀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직접 선택들을 일단은 핵심 포인트는 일부를 잡는다는 건 확인했어요. 일부를 잡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확인하셨는데 이때 모양을 바꿨다가 나 이제 전체를 움직여야 돼 라고 하실 때는요 반드시 선택을 해제를 한 다음에 선택 툴로 바꿔서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무슨 말이냐? 직접 선택 툴로 일부의 도형을 잡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포인트죠. 일부의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바로 선택 툴로 바꾸시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통으로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아이는 자, 컨트롤 눌러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만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움직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자, 그게 아니라 만약 키보드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선택되지 않은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분명히 선택들이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를 잡았다가 전체를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선택 해제를 했다가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바로 선택줄로 통으로 클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만 선택 자체는 좀 번거롭다고 하시더라도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쓰시는 게 매우 안정적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 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두 개의 도형이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테두리 박스를 쓱 움직여 봤더니 네, 왼쪽에 있는 도형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이죠. 컨트롤 Y를 해서 눌러보시면 선은 정확하게 일치되게 제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바깥에를 드래그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바깥에 위에서 쓱 드래그 했더니 네, 직접 선택툴이 아니라 직접 선택 툴로 바깥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잡았더니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에 겹치는 가운데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 뒤쪽 노란색에 있는 아이고, 자, 노란색에 있는 이 포인트만 잡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현재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을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상태 그대로에서 뒤에 있는 노란색 박스에 이 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해당하는 왼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이 아이를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앞만 열심히 눌러도 얘가 왼쪽에 있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게 선택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아이예요. 대부분은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먹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라면 이게 제대로 안 먹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의 도형을 살짝 그려볼게요. 그리고 살짝 빼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쓱 예를 들어 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내가 원하는 이 뒤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잡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선택하려다 보면 이렇게 하려고 보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지금 저는 포인트가 크게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포인트를 작게 줄였다 하시면 더 누르기 불편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작업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더 누르기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쵸? 자, 물론 확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하지만 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한 도형에서 직접 선택 툴로 해당하는 포인트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드래그를 해서 통째로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러면 또는 뭐 필요한 도형 자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로 앞에 있는 아이를 클릭하시면 정면에 바로 보이는 건 누구예요? 분홍색 기잖아요. 그러니 클릭하면 앞에 있는 아이만 해제가 되겠죠. 이게 더 빠릅니다.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 앞에 있는 거 클릭하는 게 더 빠르다. 왜냐면 왼쪽에는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포인트를 잡으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살짝 움직여도 오른쪽에 있는 앞에 있는 도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바로 보이는 걸 클릭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보이는 도형의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주변을 선택을 합니다. 통째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한 이 점은 해제가 되고 선택하지 않은 이 점은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썼어요. 그냥 클릭하고 클릭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 수전증이 좀 있으신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여러 이유가 있죠. 특히 뭐 남자분들은 보편적으로 좀 많은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한때 뭐 저도 많이 그랬지만 술을 좀 많이 먹는다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은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디자이너가 손이 떨리지 말라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도 컨트롤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도 나오더라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편한 대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은 사실은 그냥 단순 직선인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점 하나 잡는다 이게 끝이거든요. 하지만 자, 이런 곡선인 경우가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선택 툴로 동그라미를 그대로 선택합니다. 안에 색깔이 없나 봐요. 테두리 클릭. 자, 그랬더니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로 자, 봤더니 보시는 점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위에 있는 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이상한 표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가운데는 얘를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이 아이를 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자전거 핸들이 맞습니다. 자전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제품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웃기죠? 자, 앵커 포인트는 어느 부분을 보시면 되냐?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쪽 끝에 있는 얘를 우린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얘가 핸들입니다. 그 얘기 뭐냐? 왼쪽 핸들을 밀면 반대쪽은 당연히 당겨지겠죠. 반대로 얘를 밀면 왼쪽은 당겨지겠죠.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왼쪽에는 이 핸들을 잡고 당겨 봅니다. 똑같이 따라오죠.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움직여 봅니다. 똑같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양쪽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좀 더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핸들은 길이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반대쪽에 있는 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핸들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 곡선일 때 나옵니다. 곡선일 때. 앞만 봐도 나는 이게 직선처럼 보이는데 핸들이 들어있어요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거는 직선을 가장한 곡선이에요. 거의 포토샵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은 아직까지 컨트롤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핸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을 보시면 여기 위에 있던 이 포인트를 쓱 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래 여기도 얘가 곡선이잖아요. 곡선이 핸들에 달려 있어서 핸들이 있는 기준을 두고 모양이 쓱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휘어져서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 형태. 자, 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종이를 꺼내 들으시면 됩니다. 종이를 자, 아래쪽에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자, 90도 튼 상태에서 종이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 있겠죠. 여기 있는 이 곡선처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위쪽에 있는 아이를 하든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하든 편한 쪽을 잡고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종이는 이 각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미는 힘이 생기니까 종이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도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장력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방향에 의해서 더 많은 쪽이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형태처럼 만들어지겠죠. 딱 그 구조로 만든 게 이 형태예요. 종이로 직접 해보시면 돼요. A4 용지 같은 걸로. 그래서 곡선을 처리할 때 내가 원하는 곡선의 형태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이러한 형태를 잘 고려해 보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방향 처리가 가능하고요. 핸들은 한쪽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앵커 포인트는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쭉 따라갔을 때 어디까지 이 핸들은 바로 다음 앵커 포인트까지의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도 받쳐주고 있어서 특별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영향은 받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키보드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 두 개 중에 하나를 잡고 당기면 반대쪽 핸들은 움직이지 않고 끊어지게 됩니다. 한번 끊어진 아이는 당장은 다시 못 붙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키보드 띄고 열심히 움직여 보시면 따로 움직이게 되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Alt를 먼저, 마우스보다 먼저 누르고 당기셔야 합니다. 마우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기능이 달라요. 자,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심점 위치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왼쪽에 있는 포인트를 이 가운데 표시된 이곳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쓱.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위에 있는 포인트를 움직여 볼게요. 아래에 있는 포인트 움직여 볼게요. 같은 자리 겹쳐놨어요. 넘쳐도 되지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자, 왼쪽에 있는 이 포인트를 모여있는 이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갈 거니까 Shift 눌러주시면 좋겠죠. 오른쪽에는 이 포인트 여기 3개의 점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크로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크로바를 만들어요. 네. 일일이 그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모양도 더 나을 겁니다.